셧다운 위기입니다.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디데이를 지금 세면서 시장에 또 다른 외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외신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놓은 보고 결과에 따르면요. 셧다운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매주 0.15%포인트씩 하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연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연내 1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증시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월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9월의 마지막 주 거래를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일제히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4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4%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상승한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 시장은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그리고 채권 가격 하락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미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bp 가까이 오르면서 4.53% 레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대비 3bp 올랐고요. 5.1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2006년이라든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가 105.9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6선을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러화 지수 자체는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WTI 가격은 배럴당 89.68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가 품질이 낮은 디젤 그리고 선박연료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위험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WTI 가격 여전히 90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93달러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장중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 거래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번 9월 그리고 3분기 거래도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번 한 주 거래는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9월 거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이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속죄일이라서 월가에서 일부 이제 휴일을 엄수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주요 지지선 주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4,300선을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4,302까지 이제 밀리면서 약간 이제 좀 지지선이 테스트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 역시 34,000선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9월 들어서 이 뉴욕 증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9월은 1년 중에 S&P 500 지수가 가장 부진한 월간 성적을 나타낸 최악의 달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9월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현재까지 6% 안팎으로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4%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 작년 이후에 이제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도 이날까지 2%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9월은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별로 증시에 좋지 않은 달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9월 한 달 성적이 좀 좋지 못했고요. 간밤에 반등에 소폭이지만 성공은 했지만 지금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채권 금리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채권 금리가 상단을 모른 채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10bp 가까이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레벨 자체가 4.5% 그리고 2년물은 이제 5.1%를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의 고금리가 더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2007년 이후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채권 금리는 결국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이 뉴욕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가 오늘처럼 살짝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4,300선에 근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하기에보다는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는 이 sell the rip이라고 하는 고점 매도 전략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거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9월 거래에서 더 이상 좀 기대할 것이 많이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둔 해 4분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거래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 채권 금리의 상승세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0년물 같은 경우 16년 내 최고점을 매일매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 레벨보다도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 관측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내놨고요.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자체가 이같이 더 높아지는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증시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를 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의 흐름도 이제 성학개미 측면에서는 상당히 뉴욕 증시 매수를 이제 까다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는 달러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데 대한 비용을 덩달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네. 채권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이래 2007년 이래 최고치 계속해서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들도 좀 나오고 있군요. 또 다른 시장의 리스크 바로 셧다운 위기입니다. 이게 사실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디데이를 지금 세면서 시장에 또 다른 외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이제 셧다운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치권 같은 경우는 내년도 회계연도,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안 마감 시한이 10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 시한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 30일 이제 자정 직전까지 예산안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미국 현재 시간으로 이 마감 시한까지 이제 채 6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부 외신이 이 미국 정치권에서 약간의 협상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놨지만 외신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놓은 보고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매주 0.15%포인트씩 하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실업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8월 실업률이 3.8%로 급등했던 만큼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셧다운 가능성이 단순히 성장이라든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페드의 향후 정책을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점도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셧다운 말 그대로 연방정부의 운영이 멈추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노동부라든지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다음 돌아오는 11월 회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12월 회의도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가 제때제때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돌아오는 11월 FOMC에서 연준이 사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 있는 좀 깜깜이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만약에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경우 연준이 11월 FOMC에서 사실상 깜깜이 상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회의 이후 경제 활동이나 물가에 대해서 거의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연내 1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증시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이 미국의 정치권의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질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16선을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2011년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빅스가 45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현재 빅스 지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석가들은 이 셧다운에 관련된 이슈는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게 했고요. 이 긴장감이 결과적으로는 증시에 살짝의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투심이 좀 약화돼 있는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셧다운이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 전해주셨고요. 연준 위원들 이 침묵 기간 끝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간밤에도 있었습니까? 전해주실 만한 특징적인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이제 지난주 FOMC가 끝났고요. 연준 위원들 하나둘씩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페드의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라든지 보스턴의 콜린스 총재 등이 공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다소 매파적인 이제 뉘앙스를 주면서 뉴욕 증시를 좀 조정시키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연준 관련 인사가 살짝 매파적으로 치우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한 행사에 참석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 이제
목표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았고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FOMC 이후 연준 관료들은 금리가 내년에도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를 했다라고 이 시카고 연은 총재는 얘기를 했고요.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간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higher for longer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 지난 이달 초에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연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논의는 금리를 얼마나 많이 높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고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로 이 논의의 포커스가 바뀌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개 행사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이제 페드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골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비둘기파로 좀 분류가 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게 좀 눈에 띈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전미의 활동 지수를 평가한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카고 연은이 집계한 8월 전미 활동 지수 마이너스 0.1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하게 예정돼 있는 지표 발표들 또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겠고요. 종목과 섹터별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부동산이라든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섹터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외 섹터는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이 빅테크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빅테크 종목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주가가 오늘 1.6%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AI 기업에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고요. AI 투자라는 소식에 아마존 주가도 올랐지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도 1.4% 정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0.8% 주가가 올랐고요.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 애플 모두 1%가 안 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오늘 0.17%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월가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구겐하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로써 지금 주요 투자 은행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팩트셋은 전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생성형 AI 부분에 있어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이런 월가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번스타인은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해라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